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헤드라인을 넘어선 시각 이서연입니다. 9월 3일인 어제 미국 뉴욕 동부지방검찰청이 뉴욕 주지사 호추의 보좌관 비서실장이었던 린다 순과 그녀의 중국 이름은 순은입니다. 그녀의 남편 후샤오의 체포에 대한 보도 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24일 이른 아침에 미국 FBI가 뉴욕주 롱아일랜드 매네셋에 있는 캐시 호철 전 뉴욕 주지사의 보좌관인 순은의 집을 급습했었습니다. 당시 뉴욕주 브루클린에 있는 검찰청이 수색영장을 발부받았지만 그번 급습에서 체포된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부동산 기록에 따르면 습격당한 저택은 스톤힐의 한 커뮤니티에 위치해 있으며 원래 순은과 그녀의 남편 후샤오가 2021년에 구입했지만 올해 3월에 신탁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순은의 링크드인 정보에 따르면 그녀는 바너드 칼리지를 졸업하고 컬럼비아 대학원에서 석사를 공부했습니다. 40세의 이 여성은 캐디 호출 행정부와 전 쿠오모 주지사 행정부 시절을 포함해 15년 동안 뉴욕주에서 다양한 정부 직책을 맡아 일했습니다. 순은은 처음에는 쿠오모 전 주지사 행정부에서 주의원의 비서실장을 역임했으며 이후 2021년 9월에는 호출 주지사의 보좌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캐디 호출의 비서로 근무하면서 그녀는 비즈니스 개발과 아시아계 미국인 문제의 다양성 및 형평성과 포용성 분야를 담당했습니다. 2022년 11월 순은은 전략사업개발 담당 부국장으로 뉴욕 노동부로 옮겨갔지만 불과 몇 달 뒤인 2023년 3월 해임되었습니다. 당시 익명의 소식통에 의하면 순은이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밝혀져 해고되었고 순은의 문제는 법 집행기관에 넘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통은 인사 문제를 논의할 권한이 없고 부적절함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정보 공개를 거부했기 때문에 익명을 유지하면서 단 그 부적절한 행동이 굉장히 심각한 것이라고만 이야기했었습니다. 주 정부를 떠난 후 순은 롱아일랜드 의회 선거에서 민주당 오스틴 청의 캠페인의 관리자가 되었었지만 선거에서 다행히 패하였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순은 퀸즈의 민주당 특히 아시아계 미국인 의원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순은 그레이스 멍이 미국 연방 하원 의원으로 선출되기 전 뉴욕주 하원 의원이었을 때에 그의 수석 보좌관이었습니다. 순원의 남편인 41세 후샤오는 뉴욕 퀸즈 플러싱에서 주류 판매점을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는 팬데믹이 시작될 때 설립한 회사인 메디컬 서플라이 회사를 포함하여 지난 10년 동안 여러 사업체를 운영해왔습니다. 연방 검찰의 기소장에 따르면 순원은 뉴욕 주지사실의 내부 규칙 및 절차를 반복적으로 위반하여 부적절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검찰은 써니 불법 수익금으로 롱아일랜드 매네셋에 시가 410만 달러의 주택 구입과 210만 달러 규모의 하와이 콘도 및 2024년형 페라리를 포함한 고급 차량 구입에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에는 주로 부동산 가치와 자산 출처 문제가 포함됩니다. 뉴욕주 급여 기록에 따르면 순의 지난해 노동부에서 계약한 임금은 연 15만 2,217불이었습니다. 뉴욕 주지사 비서실장으로 역임하는 동안 그는 주지사와 밀접한 업무 관계 때문에 뉴욕주 정책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포지션이었습니다. 이러한 그녀가 중국 공산당의 비밀 요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순은 외국인 대리인 등록법 위반과 비자 사기와 인구 밀수 죄명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인 후샤오는 은행 사기 및 신분 도용 혐의로 기소되었고 또한 부부는 모두 자금 세탁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기소 내용의 순은 주정부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비밀리에 중국 공산당의 어젠다를 홍보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미국의 국가 안보에 심지어 위협적이기도 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녀가 참여한 다양한 정치 활동 중에 그녀는 심지어 대만 정부가 뉴욕주 고위 공무원과의 접촉을 차단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뉴욕주 공무원들이 중국 정부에 제기한 중요한 문제에 대한 정보를 함부로 고쳐놓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단으로 중국 정부 대표들에게 뉴욕주의 표창령을 선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셔틀 외교로 중국 대표단과 뉴욕주 정부 관련 간담회를 주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중국 정부의 대리인으로 있으면서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중국 정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금전적 리베이트도 포함됩니다. 동시에 중국 정부는 그녀 남편의 중국 내 사업 활동에 편리와 여행 무료 티켓 등등 여러 혜택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부부의 중국에 있는 친척들도 현재 중국 정부로부터 여러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순은 부부는 불법적으로 중국 정부로부터 수백만 달러를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세탁된 자금은 고급 주택과 고급 자동차를 구입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내부에서 폭로되고 나서 공식적으로는 9월 3일에 공개되었습니다만 실은 지난해 3월에 이미 FBI에서 조사한 바 있습니다.
뉴욕 주지사의 대변인인 아비스몰이 9월 3일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습니다. 순웬이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주정부는 지난해 3월에 이미 그녀와 근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즉시 법집행관에게 통보하였습니다. 그 후로 주정부는 계속하여 이 사건을 조사하는데 법집행기관과 협조해왔습니다. 작년 3월에 이 사건과 겹치는 사건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정확히는 작년 2월 29일입니다. 29일 이른 아침에 미국 FBI가 뉴욕시장의 컨설턴트였던 중국계 미국인 정치롱, 그리고 미국명으로는 위니 그레코라고 불립니다. 그의 집과 사무실에 대한 가택급습이 실시되었습니다. 이는 순회 조사와 꼬박 1년간의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당시 FBI는 뉴욕시장 보좌관의 자택을 급습한 것 외에도 정치롱 본인도 체포하였습니다. 위니 정치롱은 뉴욕 비즈니스 커뮤니티에서 굉장한 활약을 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뉴욕은 미국 50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뉴욕시는 뉴욕주 안의 한 도시입니다. 여기서 뉴욕시와 뉴욕주의 관계는 좀 미묘합니다. 물론 주와 그 안의 도시는 상하관계는 아닙니다. 주장과 시장 모두 민간 시민 주민들의 선거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시장은 이론상으로는 여전히 주장에 어느 정도 존경심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 역시 뉴욕주 헌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허나 뉴욕시는 많이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즉 뉴욕시는 기본상 뉴욕주와 별 연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독립된 왕국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뉴욕시는 정말 돈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뉴욕시가 전체 지역사회를 관리하는 방식이 뉴욕주 다른 도시들과 아주 많이 다릅니다. 암튼 뉴욕시 시장이란 자리가 미국에서 매우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정치롱은 이런 뉴욕시장에 굉장히 가까운 컨설턴트였고 실제로 중국 정부의 간첩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뉴욕시 고위급 정치인들과 접촉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 아담스와 사이가 상당히 좋았고요. 동시에 뉴욕 주재 중국 총영사관과도 접촉할 수 있는 위치로 뉴욕시장과 중국 영사관과의 모든 지역 활동은 전부 정치롱이 주선했었습니다. 이런 연유로 그녀는 뉴욕시 중미대사라고 불리기까지 하였습니다. 민주주의 나라에서 선거 캠페인은 두 가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물론 투표수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모금입니다. 선거 사무소가 제 기능을 하려면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일부 상공회의소나 커뮤니티 관리인들은 정치인과 커넥션을 맺는 것이 아주 쉽습니다. 그들에게는 기부할 수 있는 자금이 있고 게다가 그들은 또 지역 커뮤니티와 매우 잘 연결되어 있기에 인맥을 이용해 많은 표를 얻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롱도 중국 정부 영사관의 현지 영향력을 활용하여 지역 기업인들과 커뮤니티 주최자들을 이끌고 뉴욕시장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중국 정부에는 이와 같은 자원은 결코 부족하지 않고 항상 넘쳐 흐르고 있을 테고요. 어찌 보면 민주주의 선거 제도의 폐단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선거가 정치와 돈의 관계니깐요. 정치롱 외에도 세계 여러 곳에서 금년에 많은 중국 정부 간첩들이 체포되었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 보도에 의하면 금년 2월에는 일본에서도 중국 여성 2명을 체포하였습니다. 혐의는 이 두 여성이 팬데믹 기간에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일반 마사지샵이라고 허위 신고하고 일본 정부로부터 방역지원금 100만 엔을 지급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요점은 허리옹이라는 금년에 44세 되는 이 중국인 여성이 마스시타 신페이의 외교고문과 외무비서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녀는 상원 건물 출입증도 갖고 있습니다. 사기는 수사의 시작이고 그녀가 운영하는 협회는 음란한 장소일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 경찰이 해외 일본에 있는 기지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연예인에 상등하는 외형과 스타일이기도 하여 중국인 기업인들이 그녀를 파타소닉 신페이에게 소개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녀는 신페이 비서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중요한 정치 집회에 허리옹에게 매료된 신페이는 더 이상 자신의 아내와 동행하지 않고 허리옹을 대동했습니다. 신페이는 일본의 정치 스타로 그가 정치적 집회를 열었을 때는 후미오 현 총리의 격려 영상도 있었고 또한 전 총리이자 학장이 친히 회의장에 축하하러 오기까지 한 인물입니다. 이와 같은 정치 스타도 중국 간첩의 음란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중국 여간첩에 빠진 남성 정치인들은 뉴욕시장을 비롯해 도처에서 친중국 발언을 하게 됩니다. 뉴욕시장도 계속적으로 친중국 발언만 하고 있습니다. 신페이 일본 정치인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중국 위챗 SNS 그룹 사용을 공개적으로 홍보하기도 하였고요. 또한 그룹 내에서 정부 문서를 공유하기도 하였습니다. 위챗에서 공유하면 중국 정부로 바로 정보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정보를 훔치는 매우 전형적인 행위입니다. 호주에서 발생한 68세 나는 아주 유명한 중국인 남성 간첩 사건도 있습니다. 어제는 인도네시아에서 중국인 여성이 또 잡혔습니다. 중국 정부의 이와 같은 다른 나라에 대한 스파이 침투는 매우 강력합니다. 이번에 뉴욕주 쏘넨 사건에서 어떤 것들을 파헤칠 수 있을지는 가히 기대해 볼 만한 사건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이 저의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셔요.